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를 말하려면은 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예를 들어 볼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주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가 중요하다고 한 거고, 그 뒤에 3번도 예를 들어예요. 네, for instance, 예를 들어고. 4번, in fact, 사실은. 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야, 사실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indeed. 또 똑같은 뜻입니다. 사실이란 뜻입니다.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 A more than B. B보단 A죠. 그럼 A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A 체크한 거고. 그 다음에 7번. 자, 이거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이 7번 문장에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It is important. 원래 이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에서 여기 갈라가지고 제가 이쪽이 중요한가 이쪽이 중요한가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이 대절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절 안에서의 중요도를 한번 구분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은 주어가 동사한 것만큼 주어가 동사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만큼이기 때문에 비유의 표현이에요. 비유. 정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쓴 거거든요. 실제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앞에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정도의 표현을 아마 형용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용한 것 뿐이죠. 그만큼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해됐죠? 좀 어렵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볼게요. 8번. 자, 결과적으로 라고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니까 뒤에가 더 중요하겠죠. 보통 이거는 실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실험 과정이 쭉 나온 다음에 그 결과 나오기 때문에 뒤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별표 쳐주세요. 10번이 학생들이 가장 학생들이 아니라 가장 지금 수능에서 핫하게 각광받고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나는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대신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나는 나는 밥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아. 대신에 빵을 먹기를 좋아해가 나와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나 빵 먹기 좋아한다는 말이 뒤에 표현됐으니까 뒤에가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좋아하지 않는다랑 빵을 좋아한다랑 반대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instead랑 rather 앞에 문장은 not이 있거든요. not이 있다고 해서 뒤에 문장과 반대 표현이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 whether과 instead 앞에는 not이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whether과 instead 앞에는 not이 있다. 선생님, not이 없는 문장도 있던데요? 있어요. 근데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는 not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 대신에 no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요. deny. 여러분, deny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deny가 나오면 뭐뭘 주지 않다가 돼요. 누구에게 누굴 주지 않다라 쓸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점이 나오고 뒤에 whether이 나왔어요. 자, 나는 그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밥을 줬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whether 앞에 not이 없잖아요. deny밖에 없잖아요. 가능합니다. 부정의 의미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이 구간을 잘 알고요. 선생님, 이게 문제 푸는데 뭐가 도움 되는데요? 여러분, 순서 문제 푸실 때 이게 B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whether이 어디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whether이 나온다면 whether 앞에는 not이 있겠네. 부정 표현 나온 거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거로 순서 문제 맞출 수 있게 나온 문제가 이제 이거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 뭐 it, 뭐 연결사 다 없어지고요. 이거 하나만 근거로 해결할 수 있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 이 11번은 좀 수거 표현인데 not so much A as B예요. 해석 적어보실래요? A라기보다는 B. A라기보다는 B. 이거 제가 다 체크해놨는데. 네. 제가 여기 지금 세미콜론 놓은 거는요. as 대신에 세미콜론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는 B니까 B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A cause B. 이 cause가 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유발한 거는 B가 되니까 B는 결과, A는 원인 되니까 이거는 B가 더 중요한 겁니다. 13번. 자, 주어가 동사한다. 그 결과는 필수적인 어떤 논쟁은 이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결과, 필수적이다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쪽이 더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솔직히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걸 가져온 거니까 이걸 한번 익혀주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독해 같은 거 푸실 때도 만약에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대충 풀더라도 문제 푼 다음에 아니 이게 왜 답에 대한 근거가 됐지라고 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실제 발견하는 훈련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풀 때 for example 나왔다. 앞에 문장 해석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결과 나왔네. 결과 무조건 열심히. 앞에 거 해석 안 돼도 이것만 내가 진짜 한 20초 동안 해석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모자랄까요? 안 모자라요. 대신 대담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해석한 다음에 답 찍었는데 안 읽은데 한번 더 볼까? 하면은 이제 두 번, 세 번인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필요한 곳을 집중되게 오랜 시간 걸려도 괜찮으니까 읽어서 푼 다음에 대담하게 넘어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웨잉의 어떤 핵심이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게 find alternative라고 하는 건데 대안 찾기예요. 대안 찾기. 대안이라고 하는 건 왜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실 때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포기할 거냐 멘탈 나갈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독해 어떤 수업 들으면은 첫 번째 문장 해석 안 돼. 넘어가. 두 번째 문장 해석 안 돼. 넘어가. 세 번째 문장 넘어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게 만든 문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석 못하게 만든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 안 된다고 답답해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장들이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과 같은 의미의 문장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1번. 자, 아까 분사구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만요. 아까 해석 수업 때 배웠던 문장이 있어요. 아까 feeling 아까 여기 분사구문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제가 부사하고 분사구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백들을 상상력으로 채우면서라고 했어요. 여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채우려고 상상력 동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앞에 볼게요. 존재하지 않는 정보. 여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는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이 어떤 동일시할 수 있는 거를 믿는데요. 심지어 찾는데요. 정보를.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찾는데 뭐 하면 찾냐면 이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말이나 여백을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찾는다는 말이랑 같은 말로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지금 말고. 논리로는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같은 말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제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이 뭔지 몰라. 그럼 제껴. 이걸로 내가 해결하겠어가 되는 거죠. 뭐가 대안 찾기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문장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하고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안 되면 버리고
되는 걸로, 상상력으로 채운다는 것이구나 알고 넘어가라고요. 이게 대안찾기의 핵심이에요. 해석이 되는 데를 짚어서 뚫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네, 여기 그 다음 연결사. In other words는요, 다시 말해서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다시 말하니까 똑같은 말이겠죠?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 부사절. 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하다. 내가 밥 먹을 때 나는 책을 본다. 그럼 책 본다, 밥 먹는다. 선생님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장, 다음 문장에 제가 여기서 만약에 밥 먹을 때 책 본다가 나왔어요. 다음 문장에 빈칸이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 when, 밥이라고 했어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뭔가 들어가야겠죠. 여기서는 책이 이해가 안 됐지만 밥이라고 해서 밥으로 연결시켰으니까 뭔가 해석 안 되는 거가 연결되는 게 있겠죠. 그럼 다른 데서 밥을 또 찾을 거 아닙니까? 밥. 밥 어디서 밥? 왜? 밥 근처에 빈칸이 있을 거니까. 이게 바로 대안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석되는 부분으로 다른 정보를 찾겠다. 여러분 빈칸 문제 있잖아요. 절대로 해석에서 푸는 거 아니에요. 정보 찾기, 정보 추론해서 푸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형용사고 부사구. 자, 엄마가 보세요. 파이를 먹는 습관. 파이를 먹는 습관은 나의 습관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파이를 먹는 것이 뭐예요? 내 습관이에요. 내 습관 뭐예요? 파이를 먹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 그러면은 이걸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훈련을 앞으로 할 겁니다. 다음, 자, 오씨와 오와 오씨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 5형식 배우신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allow 배웠거든요. 허락하다. 그가 allow him to eat pies. 지금 이게 5형식이에요.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목적 보어예요. 이게 목적 보어거든요. 이 두 개 같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먹는 사람이고, 먹는 사람이 그인 거죠. 내가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먹는 대상은, 주체는 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실제로 이 힘이 정말 친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나오면 좋은데 몰라. 그럼 이걸로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되는 부분을 유출한 다음에 이것과 같은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근처에서 얘를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 대안찾기의 핵심입니다. 다음 관계사절. 아까 전에 제가 형용사절이라고 묶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 관계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하거든요. 아까 앞에 명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꾸며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I eat pies that mom likes 했어요. 자, 묶었죠. 꾸며주죠. 관계사절이죠. 파이는 어떤 파이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파인 거죠. 둘 중에 하나 해석 안 돼도 나머지 하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자, 7번. 주어는 보어다. 자, he is a student. 학생은 그는 학생.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석 안 돼도 대안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음. 자, 동격.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동격이랑 관계사절 차이가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나중에 배울게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관계사절처럼 요거랑 뭔가 호응 관계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 등위 접속사. 자, and를 사이에 둔 두 개의 문장은 같다. 나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었다. 내가 공부하면서 그냥 책 읽었으니까 그냥 같이 한 거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관 접속사. A와 B 둘 다 아닌. 이것 또한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해석 안 돼도 대안을 반대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론이가 좀 힘드신데, 이제 곧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거 3개만 더 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장. 이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 별표감 시켜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해석이 안 될 때 다음 문장 읽어라. 다음 문장 읽어라. 근데 저거는 무조건적으로 똑같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게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단서는 여기에 벗이 있으면 안 돼요. 역점 연결사 같은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필자가 글을 쓸 때 역점 연결사 없이 다른 문장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은 흐름상에 있는 문장들을 나열하기 때문에 but이나 however이나 nonetheless 이렇게 역점 연결사 없이 쓴 문장의 두 개의 문장 사이에서만 이 공통, 같다는 관계가 존재한다. 그 다음 자 여기는 이 문장은 아까 전에 cause는 weighing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더 있고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s가 목적어를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유발시키다.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된 거잖아요. 얘가 된 거는 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같은 맥락을 봅니다.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콜론과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여러분 콜론, 세미콜론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대시 아세요? 대시. 요것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같은 문장을 좀 더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다고 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신 대안찾기 그리고 무게재기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한번 수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7년 9월 평가원인데요. 요 문제를 보시면 제가 지문을 다 가져오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여러분들 좀 편하시라고 부담 없이 보시게끔 한 절반에서 3분의 1을 잘랐거든요. 지금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시작! 오늘 문제 4개만 풀 거니까 네, 좀만 참아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일번 문장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한테도 어려워요. 제가 보기도 원래 5개인데 3개를 없애버렸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답 아직 안 찍었나요? 10초 더 드릴게요, 10초. 제가 이거를 끊어읽거나 묶어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시간이 막 남는다. 근데 막 영어를 잘해보고 싶다. 그럼 이거를 끊어읽기, 묶어읽기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세요. 자, 1번, 2번 딱 봤어요. 근데 만약에 답을 빨리 내고 싶다고 하면은 1번, 2번 둘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저 같으면 2번이 더 중요하다 할 것 같아요.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nonetheless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뒤에 문장이 중요하겠죠. 앞에 있는 문장을 만약에 이해가 안 됐어. 뒤에 있는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면 통찰력이 실제로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통찰력이 뭐래요? 분석적 사고의 결과래요. 답 뭐예요? 통찰력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답 1번이죠. 2번은 볼까요? 컨트리뷰션 하면요. 기여예요. 기여. 통찰력의 기여. 만드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통찰력의 기여. 지금 통찰력은 결과물이에요. 분석적 사고를 해가지고 통찰력이 나오는 거지 통찰력을 해가지고 다른 게 나온다는 지문이 nonetheless 뒤에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1번 문장이 얼마나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되더라도 독해가 얼마나 안 되는 문장이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심리학자는 믿는다. 제가 끊어읽기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자, 어떤 심리학자들은 믿는다. 통찰력이 결과라고.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라고. 자, 뭐 후에? 어떤 발전이 없는 기간 후에. 어떤 발전이냐면 개인이 믿어지는 아주 강하게 집중하는 것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과 경험에 그리고 get stuck, 멈춰지는 그러한 어떤 발전이 없는 상태인 거죠. 새로운 어떤 그 방식, 표현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은 갑작스럽게 발견된다. 야기하면서 다양한 다른 길들을 뭐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다른 길들을 야기하면서 지금까지는 예측되지 않았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해석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좀 더 풀이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아까 결과였죠. 그렇죠? 근데 얘가 결과래요. 이것의 결과래요. 이것의 결과래요. 문제를 재구성한 것의 결과래요. 통찰력이. 그럼 통찰력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문제를 재구성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원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재구성하는 게 어떠한 기간 후에 나오는 거냐면 기간이래요. 발전되지 않는 기간 후에 문제를 재구성하면 통찰력이 나온대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발전 X. 근데 발전이 안 돼. 오 마이 갓, 발전 안 돼. 망했어. 그럼 뭐해? 문제 재구성해보자. 그럼 뭐가 나온대요? 통찰력 나온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읽자마자. 우리가 지금 1분 40초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보자마자 될 수 있는 거는 정말 최상의 1등급들 밖에 안 될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근데 이 발전되지 않은 상태 이거를 좀 꾸며주는 게 외월절이에요. 발전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사람들이 믿어진대요.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멈춰버렸어, 사고가. 멘탈 나간 거예요. get stuck, 멈춘 거예요. 과거의 경험. 그럼 지금 과거의 경험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발전이 안 된 상태니까. 됐어요?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어떤 방식.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 아까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죠? 문제를 재구성한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재구성한다랑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이랑 같다는 거 아시면은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죠?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갑자기 발견된다. 야기하면서. 야기하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컷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컷을. 자, 컷이라고 하면은 앞에가 중요했습니까? 뒤가 중요했습니까? 뒤에 결과물이 더 중요했죠. 뭘 야기하냐면 어떤 다양한 길, 해결책에 대한 예측되지 않은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 오, 해결책 플러스 만든다는 거네. 문제를 재구성하는 건 플러스 만든다는 거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를 재구성해서 통찰력 얻는 게 중요해. 됐어요? 이게 1번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번 첫 시작에 nonetheless가 나온 거예요. 이게 미친 듯이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다 했어. 발전이 안 됐지. 문제 재구성에 통찰을 받을 수 있어. 아, 이해했어. 문제 풀었어. 그럼 틀려요. 왜? nonetheless를 안 봤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weighing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멋진 말 나왔다고 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nonetheless 본 사람이 이긴 자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풀어볼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20초 드릴게요. 여기서도 웨잉을 잘 신경 써주세요. 근데 웨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안 찾기도 같이 활용해 주세요.
고3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느끼실 때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수업에 12분밖에 안 남았네요. 좀만 힘내세요. 네, 10초 더 드릴게요. 볼까요, 한번? 여러분, 어렵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해석만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까 봤지만 고1 문장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 느끼시고, 작은 것부터 계속 훈련해가시고, 오늘 해석 안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답지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질문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돼가지고 그래, 걱정돼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잖아요. however이 있죠. 혹시 이런 거 아세요? however이 문장 사이에 콤마 사이에 있을 때도 있고 뒤에 있을 때도 있고 앞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있으면 이게 실수로 뒤에 있는 문장과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however는요,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앞에 있거나 앞에 있는 문장과의 호응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however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맨 앞으로 옮겨가지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2번 문장은 1번 문장과 역접관계지 3번 문장의 역접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면 체크해 주시고 아시면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근데 1번 문장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왜냐면 search place가 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정체성을 가진 장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여기 나와요. 첫 번째 문장에 landscapes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지금 search place거든요. 네. search place가 요거예요. 요거. 강한 정체성, 장소 정체성을 가진 그런 경치들. 그게 장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죠. 뒤에는. 네. 왜냐면 however 나왔으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however 뒤에 문장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왜냐면 however과 그 다음 문장이 만약에 역점 연결사가 없다면 같은 문장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이번 문장에 정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소, 강한 정체성을 가진 장소가 단점이 있대요. 단점 뭔지 알겠어요? 단점은 뭐 알아야 뭐 답을 쓰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빈칸이 나왔네.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단점 들어갈 것 같아요? 장점 들어갈 것 같아요? 단점 들어가지 않을까요? 왜,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단점이 들어갈 거냐면, 만약에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3번 문장에서 만약에 막 부정어가 나왔어. 여기에 막 지금 tied, not tied 같은 게 나왔어요. tie가 묶이다잖아요. 묶이다는 거는 지네끼리 정체성을 가진 애들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not이 있다면은 꺾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뭉치지 않으니까 흩어진 거니까 흩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not이 없잖아요, 지금. 앞에는 뭉치는 거 나쁘다. 뭉치니까 나쁘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쁜 거야? 몰라. 어디 가야 돼요? 뒤에 가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힌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저도 문제 풀 때 다 읽어요. 네. 포인트만 잡아주고 다시 처음부터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여기를 모르니까 단점 뭐야 하고 찾아봤어요. 뒤에를 갔어요. 자, 풍경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강한 연결성을 느낀다. 다른 어떤 공동체 멤버들과. 그리고 화낸다. 분노한다. 침입에. 외부인의 침입에 화낸다. 이거 단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장 다음에 끝나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믿기에 다르고 도전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자를 붕괴하고 화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이 끝났어요. 그럼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죠. 됐어요? 침입자에 대해서 화낸다. 답 찾아보세요. 답 몇 번이에요? 침입자에 대해서 왜 화를 내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도전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화낸다 그랬어요. 단점. 답은 1번입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1번. 그러한 정체성을 잃는 것에 저항한다. 저항하는 게 뭐예요? 남들이 쳐들어오면은 지랄지랄 하는 거죠. 붕괴하는 거죠. 2번 볼게요. 2번 아예 반대 내용이거든요. 2번. 멈춘다. persist 하면요. 이게 지속하다거든요. 그들의 오래된 결속을 지속하는 걸 멈춘대요.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빡친다 그랬지 멈춘다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맥락만 잡아드린 거예요. 해석을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가.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강한 장소 정체성을 가진 어떤 정치는 이점을 갖는다. 마케팅 하면요. 시장에 내놓다는 거예요. 시장에 판매한다. 내놓다. 자, 관광객들에게 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compartmentalize 하면은 구획하다예요. 장소를 딱 구획해서 여기는 횡성이고 한우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파는 게 좋아. 여기 한우는 엄청 대박이고 엄청 이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엄청 고급 한우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 만들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건 끝내야 돼요. 왜? 다음에 그런 나가 나오니까. 마케팅하기 쉽고 이야기 만들기 쉽긴 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정체성을 강한 정체성 가지고 있는 곳이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냐? 다음 3문장. 자, 만약에 이 정체성이 특정한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한우와 연관되어 있다면 지역 거주자들은 강하게 어태치하면 붙어 있다예요. 누구와 붙어 있냐면 장소의 정의와 붙어 있는 거죠. 나 횡성 사람이야. 나 한우 사랑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곳이냐면, 어떤 장소냐면 유래하는, 포함으로부터 유래하는 그 산업의 포함으로부터 유래하는 장소에 엄청 맞닿아 있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넘어가세요. 그냥 어떤 산업에 엄청 이렇게 밀접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하다라고 했어요. in favor, 뭐뭐에 찬성해서, 뭐뭐에 찬성하여. 네. 뭐에 찬성하여? 한 가지에 찬성하여, 근거한, 여행 산업에 근거한 한 가지에 찬성해서 빈칸한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안 나왔어. 빈칸 말고는. 그래서 빈칸에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단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으니까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역점 연결수 없으니까 같다고 본 것이고 4번 문장도 역점이 없으니까 같다고 여겨지니까 4번 문장에서 마이너스를 찾아오자라고 한 거죠, 제가.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것을 뭐 대안 찾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선생님 이거 재진술 아닌가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자, 다음 볼게요. 4번. 4번의 핵심이죠. 다시. 사람들, 그 정치에 뿌리 내린 사람들은 강한 연결성을 느낀다. 다른 공동체 멤버들. 여기까지는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다음. 그리고 화낼지도 분노할지도 모른다. 침입이란 말도 안 좋은 말이죠. 외부인의 침입에 화낼지도 모른다. 어떤 외부인이냐면 그들이 믿기에, 이건 삽입된 거예요. 다르고 도전하는, 그들의 공동의 어떤 정체성에 도전하는 외부인들한테 화낸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recent invasion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빈칸에 넣어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하나 더 있죠. 빈칸 보기도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재진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재진술이 있었냐면 외부인에 대해서 붕괴하는 거를 1번 보시면 정체성 잃는 것에 저항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갖다가 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게 패러프레이징을 잘할 수 있냐 없냐를 갈라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5분 남았으니까 3번 문제도 해볼게요. 3번. 1번 드릴게요. 3번 첫 번째 이 큰 단락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예 번호 넘버링도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네. 한번 시도는 해보시고요. 안 되면요,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넘어가도 됩니다. 12시에 수업 바로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여러분. 제가 12시인데 한 3분만 하고 포인트만 짚어주고 정확한 해석은 제가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넘기세요. 해석 안 되지 않나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제가. 넘기시고. 이게 좀 쉬워 보이니까 이거 해볼게요. 사람들은 훨씬 더 관심이 있다. 볼을 잡는 것에, 던지는 것보다. 사람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3번을 볼게요. 만약에 너가 어떻게 당신이 전달하는지에 어떤 그 관심이 덜하다면, 뭐보다?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지보다 전달하는 거를 덜 관심 있어 한다면 너는 실패할 거다 라고 했어요. 피일자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뭘까요?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전달하다예요. 왜냐하면 덜 전달하는 걸 신경 쓰잖아? 너 망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피일자는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던지는 거, 전달하는 것보다 잡는 거, 받아들이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피일자는 전달하는 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 마지막 뭐라고 했냐면 4번에 너는 동등하게 둘 다 능숙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피일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 다예요. 네, 여기 전달한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둘 다 옳다. 둘 다 원하는데 둘 다 맞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한 걸 부정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 사람들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하지만 전달하는 걸 대충 하잖아? 망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이 3번이에요. 네, 물론 뭐 1번, 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명쾌한데 실제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피일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일단 제가 오늘은 숙제를 내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숙제는 한 달 후쯤,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왜냐면 처음부터 부담드리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렇고, 실제로 충분히 이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해주신다면, 우리가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업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수업을 잘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EBS 연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 실력을 키워야 하고, 순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단어, 해석, 논리, 스킬, 실전 감각, 듣기, 여기까지가 다 있어요. 6가지가. 이거를 천천히 저랑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충분히 해주시고 일단 해석이랑 논리부터 잡아주시고 스킬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